김지석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장고 대국. 이제 거의 큰 끝내기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백이 맞고 한 점을 끊어 잡으니까 상변은 이제 지킬 필요는 없고 나중에 흑이 뭐 이런 패를 다 버텨서 굴복시킬 수는 있겠지만 백이 한 수를 받지 않고 이곳을 집어놨습니다. 집어낸 수는 선수로 모양을 정리를 하면서 좌측도 깔끔하게 정리를 네. 하고 있죠. 5, 6, 7. 자, 거기는 네, 안 해볼 수가 없어요. 흑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득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두면 좀 던질 곳을 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어야 되잖아요. 있는 것은 이렇게 집을 내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되죠. 안쪽에서도 안쪽에서 뭔가 노림이 있을 수 있겠네요. 좀 더 볼까요? 찝고 이으면 저 같은 사람은 딱 걸렸겠습니다. 집을 내고 먹여쳐서 끊으면 한순으로 진패 같은 게 나네요. 네. 이야, 무섭네요. 마지막까지. 결국 백도 자체 내에서 해결을 네, 해야겠네요. 잡는 게 정수겠네요. 네. 그러면. 저는 이게 얼씨구나 하고 여기 듣다가 딱 걸리는 형태네요. 4, 5, 6, 7, 8, 9. 아예 수가 안 난다고 보는 겁니까? 김지석 선수는 그냥 이걸로 아예 그냥 끝을 내버리겠다라는 네. 거네요. 안에서 수는 늘지 않습니다. 흑의 수는 뭐 찝는 수까지는 듣겠습니다만 수는 안 늘 것 같고요. 조금 당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더라도 네, 또 하변 쪽에 또 집을 많이 깼으니까요. 여기가 엄청나게 네. 크니까요. 지금 뭐 패 모양을 만들어도 메워가게 되면 이쪽 수상전도 한 수 부족이라서 안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끊는 것도 뒤에서 메워가면 한 수 네. 부족이고요. 여기를 먹여쳐서 두고 싶은데 이것은 뭐 딴에다가 굳이 패를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서 그냥 당해줘도 양패 형태로 여길 들어가도 양쪽으로 따내면서 버틸 수가 있어서 7, 8. 결국 수는 안 납니다. 백은 패는 물러나야겠네요. 네, 굳이 뭐 말썽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냥 물러나더라도 여기서 또 득을 보아서 네, 이렇게 물러나서 네, 따내더라도 이으면 메워서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도 들어가도 양패 네. 모양이기 때문에 획이 안 됩니다. 하변의 흙집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초반부터 정말 공들여 네. 애써 쌓아온 모양들이 한때 53집까지 났던 흙집이 네. 지금 뭐 이렇게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 둘, 셋, 30집 정도 났습니다. 네. 30집. 5.
이렇게 잔수에 강하고 술기가 정확한 기사들의 무서운 점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좀 미세한 바둑이나 또는 이 바둑을 꼭 칭하는 건 아니지만 불리한 바둑도 상대 집에서 이렇게 수를 내면서 단숨에 바둑을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 네, 원성진 선수가 초반부터 그래도 판은 잘 짜고 또 장기전으로 이끌고 오면서 미세한 승부까지 잘 이끌어왔는데 네. 결국은 이 좁은 곳의 수익기 정확도 차이에서 그리고 하변에서 응수하는 방법에서 삐끗하면서 좀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셋, 넷, 다섯. 김지석 선수 정말 하변 그리고 상변에서까지 수익의 빈틈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것도 끝내기가 결정타. 가능한가요? 네, 결정타라고 봐야겠네요. 획집을 몇 집이라도 계산을 해주고 있었는데 몇 집 네. 난다고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으면 넘어가고요. 지금처럼 막아도 가만히 젖힐 때 응수가 쉽지 않죠. 막는 것은 이렇게 끊겨서 오히려 흙이 잡히고 여기를 찝어주자니 중앙 두 점이 잡히는 수가 있어서 네. 이것은 역시 백에게 당하는 모습이고요. 젖힐 때 이렇게 받아야 되나요? 역시 연결은 가능한데 그래도 이게 좀 낫겠네요. 따낼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그냥 그렇게 정리합니까? 가장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네요. 다 조여 붙여서 이렇게 되면 굳이 뭐 득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중앙 쪽을 먼저 이곳을요. 네. 네, 이런 거를 하고 넘자고 할 수는 있는데 여기도 이제 좀 보태준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후수로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김지혁 선수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네. 마무리를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아, 그 수가 또 재밌는 끝내기로는 조금이라도 이득이라는 거네요. 아, 또 한 수 배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하기 쉽거든요. 그것은 단수 쳐서 따내고 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다음에 뒤로 물러서는 수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정말 다 놓고 따내는 네, 형태인데요. 이 돌이 없을 때 5집 형태가 되는데 네. 지금처럼 입구자로 받는 수가 좋아서 백이 바깥쪽으로 조여 붙여도 자체로 6집 모양을 확보를 했죠. 오히려 백이 건드려서 손해받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 마지막 하나,
차이는 좀 좁혀졌겠습니다만 뭐 흙이 반면으로 조금 남기는 정도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곳은 당연히 흙의 입장에서는 막아서 버텨야 되겠고요. 아, 거기도 버티나요? 사실 지금 여기를 덧치고 이걸 하려고 하나요? 네, 굴복을 시켜두려고 하는 건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응? 아, 거기는 사실 여길 끊어버려도 되긴 되는데요. 두 선수가 찌를 때 안 받고 여기 끊었어도 뭐 되는 자리였거든요. 끊으면 그때 막아서 잡으러 오는 것은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곳이어서 안 받았어도 되는 자리였는데 네, 지금은 뭐 승부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성지 선수도 마음을 좀 추스리는 단계일 테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원성진 선수가 어떤 수가 가장 아쉬움이 남을까요? 오늘 봐도 물론 마지막 실수가 제일 좀 아쉽긴 하겠지만 그 전에도 네, 지금 돌을 거뒀죠. 왠지 그 우상귀 쪽에 백돌이 밀어 올렸을 때 그쯤부터 이곳에서 정리해요. 네. 아, 그리고 지금 받아두는 걸 얘기를 하죠. 하변도 젖었을 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하변부터 가장 꼬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사실 초중반은 원성진 선수가 잘 짰고요. 네. 그리고 김지석 선수가 힘을 발휘할 공간을 안 주고 미세한 승부로 끌고 왔기 때문에 초중반은 잘 짰는데 결국 김지석 선수의 그 좁은 곳에서의 정확한 수익기 그곳에서 또 원성진 선수의 약간의 실착, 삐끗한 수가 나오면서 그 작은 차이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아마 그렇게 젖히는 수를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뜻인 것 같네요. 네. 아, 그리고 그렇죠. 거기 있는 수가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최강으로 버티는 네. 수인데 이렇게 하고 수가 안 나면 이것은 백이 낭패입니다. 만약에 이러고 수 안 나면 여기 젖힌 수는 단순히 몇 집 끝내기에 불과하거든요. 네.
원성진 선수는 뭔가 중앙 쪽 맛이 나빠서 확실치 않아서 못 둔 느낌이 있는데 이수가 네, 그리고 사실 받아줬으면 여기가 큰지 여기가 큰지 사실 의문이에요. 여기도 워낙 네. 원래 큰 자리라. 이랬으면 아마 미세하지만 흙도 충분히 뭐 끝내기에서 승부를 볼 수 있었던 바둑이었고요. 김지덕 선수는 초반에 이렇게 솔직하게 짠 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감상이네요. 네, 결국은 김지석 선수가 마지막에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이 바둑은 승부처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 큰 전투는 없었고요. 이 좁은 수읽기 싸움이었던 하변의 이 좁은 흙집에서의 수읽기, 네. 또 상변에서 흙이 승부수를 던져왔을 때 그 수읽기, 양쪽 모두 김지석 선수가 정확하게 읽고 양쪽에서 득을 보므로써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지석 선수가 네, 중요한 길목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원성진 선수를 춥게 만드네요. 네. 1부에서 1대1로 마무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두 선수의 대국도 정말 치열했을 것 같은데 초반부터 보지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셋, 넷, 다섯, 이제 어느 정도 집에 윤곽이 다 드러났는데요. 이 대국은 제가 이제 힐끔힐끔 견눈질로 보기에는 최재형 선수가 선실리 후타게 전법을 계속 들고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승부 예측으로는 실리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집을 계산을 해볼까요? 이 정도의 수치라면 꽤 확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흑집이 우변이 47, 50, 54, 56, 59, 마지막 하나, 61, 66, 70, 74, 76. 여섯, 흑집이 엄청나게 여섯, 많이 나네요. 76 정도 나 있고요. 흑은 여기가 합쳐서 51집, 57, 60, 61, 한 62, 3 정도? 10집 이상 넉넉하게 네. 좀 차이가 벌어져 있네요. 최재형 선수가 올 시즌 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중요한 순간에 지금 상대팀의 강호를 잡기 일보 네. 직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재형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결국은 4국이 승부가 되겠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경기에서 승리한 팀은 중위권에 그리고 패한 팀은 하위권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하나, 여섯, 둘, 일곱, 셋. 여덟. 뭐 승패와는 관계가 없지만 지금 갑자기 재밌는 모양이 떠올랐네요.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모양을 보여드리면 백이 패감이 엄청나게 많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버티면 늘어진 패라도 만들 수가 있으면 아, 좋은데 네. 지금 그냥 이 모양이 제가 떠올라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네. 합니다.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흙이 계속 손을 빼더라도 다섯, 여섯, 일곱. 백이 흙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패를 양패로 네. 만드는 건데요. 이 모양이 갑자기 그냥 떠올라서 바둑 내용과는 관계없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변에서 우하기까지 이어진 집이 정말 크게 났네요. 네, 초반 포석 때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최재형 선수가 계속 실리를 차지하고 셋, 좌변 네. 흑대만 수습하는 승부로 여섯, 초반을 짰었거든요. 그 작전이 결국은 좀 끝까지 유효했다. 실리 우세를 끝까지 지켜서 승리를 거두는 한 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확실히 올해 그리고 작년 올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신예 기사들은 기존의 강호들, 기존의 선배 기사들에 대한 좀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보이고요. 최지영 선수나 최근 들어서 박하민, 송지훈, 설현준 이런 어린 선수들은 기존의 강호와 둘 때도 당당하게 자신을 내세우고 당당하게 자기의 바둑을 두고 절대 이제 주눅들지 네, 않고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바둑을 표현하고 부딪혀갑니다. 그런 모습은 상당히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서로 좋은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손 빼면 아까 그 소개시켜드린 변화가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를 두면 단수 치고 결국 백이 늘어진 패라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곳을 두는 것은 마지막 하나, 흙이 수를 메워버리면 안 되고요. 손을 어. 뺐고요. 보시죠.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여기를 두었을 때 늘어진 패라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젖히는 수가 젖혀서 있고요. 네, 젖혀서 이렇게 두면 백이 뒤에 공간을 다 여기까지 메우더라도 백이 해소가 안 됩니다. 결국은 흙이 잡아 있는 형태예요. 마지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집을 줄여가는 정도로 끝내기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뭐 열집에서 바깥쪽이네. 열집에서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차이가 계속 종국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 바둑은 최재형 선수가 가져가고 2대2에서 이제 사국 승부가 되겠네요. 네. 셋, 넷, 마지막 다섯, 하나, 여섯, 둘, 일곱, 셋, 여덟, 넷, 아홉.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김준상 셋, 선수도 좀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네. 보이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최재형 선수가 강적을 그것도 아주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 그리고 본인이 좋지 않은 흐름이었죠. 올 시즌 1승 4패였기 때문에 네. 본인의 성적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상대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텐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4곡 속기대국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봐도 궁금한데요. 상대 전적은 강승민 선수가 많이 꽤나 앞서고 있고요. 앞서 있고요. 그 선수 아마 2대2 승부인지는 지금 모르고 있을 겁니다. 한번 집을 한번 세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집이 크고 서로 잡힌 돌도 있고 해서요. 일곱, 여덟. 지금 우아기의 흙집이 크고요. 네, 백도 백은 상변과 어, 하변 꽤 큰 네. 집이 있죠.
마지막 하나, 지금 둘, 6대 4 정도의 승률을 다섯,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저도 지금 세보니까 미세했거든요. 뭔가 네, 지금 느낌이 곧바로 미세했는데 50대 50으로 내려가긴 했는데요. 지금 흙이 사석이 두 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서로 간에 젖혀일 수가 있고요. 흙도 여기는 젖혀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하나, 백집 먼저 셋,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5집, 37, 39, 40, 42, 45에 65, 66, 67, 68, 69, 70, 71, 72, 73집 정도, 백집이 73집 정도 나 있고요. 흙은 사석이 두 개가 많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가 다섯, 다 여섯, 좌와 우하 일곱, 합쳐서 쉬운 집 여덟, 정도. 아홉, 9, 쉬운 9, 65, 66, 67, 69, 70, 74, 79. 오, 아까 100이 몇 집이었죠? 73집이었는데요. 딱 그냥 봐도 미세한 승부고 남은 공간에서 어, 승부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여기를 젖히면서 흙집이 조금이나마 네. 늘었고요. 백이 선수를 마지막 잡았기 때문에 하나, 둘, 뭐 셋, 넷, 다섯, 여섯, 하변 끝내기를 하고 역 끝내기를 한다던가 백에게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역을 두면서 흙집은 아까 생각보다는 한 3집 정도는 붙었겠습니다. 한 8, 9집에서 100이 둘 차례 네. 이렇게 되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어렵네요. 그 부분이 서로- 가장 궁금했는데요. 네, 서로 이게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가 집인지, 어디를 집으로 세줘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변 쪽에 남아있는 끝내기로는 젖혀있고 이곳을 역으로 넣는 것이 큽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오히려 중앙에 다섯, 어떻게 정리해야 여섯, 될지 모르겠다면 일곱, 정말 역으로 끝내기를 여덟.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먼저 그냥 중앙 쪽을 가네요. 여기 한 집 또는 두 집이라도 먼저 나고 석점 잡는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편이 그냥 확실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여기는 흙도 지금 굳이 젖혀 있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언제든지 흙이 중앙을 두기 전이나 아무 때나 젖혀 있을 수 있는데 젖혀 있게 되면 여기 단수 치지를 잘 못해요. 여기 단수 치는 게 백이 패로 바로 맞군요. 버텨서 패가만 많으면 굴복시키는 순간 손 빼면 찝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젖혀둔 수가 오히려 자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먼저 단수 칠 수 있으면, 그래서 있는 수와 굴복시킬 수 있으면 그때 여기를 젖혀 있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도 좀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바로 역끝내기를 가네요. 백은 이 자리는 빨리 교환을 해두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교환을 해두어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셋, 흑이 기회를 봐서 먼저 끊어서 여섯, 응수를 시키고 여덟, 아홉. 역끝내기를 하는 순간 받는 것은 이쪽을 받는 것은 자체로도 당하는 거고요. 안 받자니 흑이 먹여쳐서 단수 쳐두면 또 두 개를 놔야 됩니다. 한 흑이 역끝내기 3집 정도 끝내기 할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흑이 손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여기는 이어두는 것이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게 좋겠네요. 네, 언제든지 선수니까요. 네. 참고로 이었을 때 흑이 손을 빼는 것은 마지막 붙이고 젖혀서 패가 나게 되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바로 이어두네요. 묘하게 받네요. 여기는 원래 이렇게 받으라는 게 1에 1의 자리 받는 게 정수거든요. 팩감이 덜 나와서요. 네, 그 차이는 백이 끝내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막는 자리에 돌이 오게 되면 1에 1의 자리에 두었을 때는 어떻게 두어도 팩감이 2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백이 맞게 되면 한 개, 먹여치는 거 한 개, 이쪽에 또 먹여치는 거 2개, 그래서 3개가 나와요, 총. 1에 1에 두는 것이 사실은 기본기인데 강승민 선수가 깜빡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마지막 2대 2의 상황에서 마지막 둘, 한 판이 넷, 미세해지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좀 상당히 미세해 보이는데요. 제가 못 보는 뭔가 흙이 두터운 곳이 있나 봅니다. 둘, 인공지능의 승부 예측은 흙이 72를 가르치고 네. 있고요. 꽤 많이 가리키고 키운 있고요. 건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백은 유수영 선수는 거기를 패를 다
버티겠다라는 뜻일까요? 그것이 그것이 아니면 이 수는 약간이나마 손해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수거든요. 당연한 뭐 여기가 왜 손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양을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 수가 없으면 당연히 마지막 밀고 하나, 들어가고 막는 것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셋, 끝내기가 다 두어진 상황에서는 여섯,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덟, 그냥 하나 아홉, 뭐 집어들 수도 있고 여기를 붙여도 반발을 할 수가 없죠. 네, 차단을 하면 빅을 만드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고 들어가서 두는 수가 반집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밀고 들어가니까 여기 단수를 쳐버렸어요. 오. 이어서 굴복시킬 수 있으면 당연히 득이죠. 사실 흑은 언제든지 패를 할까봐 겁났던 건데 밀고 들어가는 순간 단수를 쳐서 물어봤습니다. 백도 반발하고 싶은데요. 둘, 네, 있는 것은 셋, 눈 뜨고 당한 거니까요. 네. 다섯, 민수도 여섯, 이 손해인데 여덟, 아홉, 여기까지 있는 것은 더 손해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강승민 선수가 패 변화에 자신을 가지고 있나요? 패감도 살펴봐야 되겠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우선 일단 이 패가 지금 승부패가 네, 되겠죠. 거의 승부패 같아요. 네. 서로 물러서기가 힘든 패입니다. 물러서는 순간 승부추가 네. 기울 것 같고 제가 약간 세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백 모양이 저는 다 집으로 샜는데 하나, 여기가 다 메워지고 셋, 좌변 쪽에 넷, 눈 모양이 없는 순간 다섯, 여섯, 끊고 여기가 다 채워지면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백이 한 수를 놔야 될 수도 네. 있는 그림이네요. 아닌가요? 이렇게 받으면 되나요? 이렇게 받으면 되네요. 하하, 재밌네요. 따내는 것은 이쪽에 하나 가해수가 필요한데 그리고 찔러서 받는 것은 부분적으로도 당한 모습이고 마지막 하나, 둘, 나와서 받으면 넷, 집으로는 버틸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패의 과정에서 패감을 쓸 때 아주 백의 입장에서는 고민되겠어요. 나와서 받으면 패감이 좀 더 나오는 의미가 있고 딴에서 받으면 나중에 하나를 가해수해야 되기 때문에 집으로 손해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패감은 마지막 어떨까요? 하나, 둘, 패감은 셋, 흑이 이런 것도 지금 다섯, 패감이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자, 거기 끊었을 때가 문제예요. 간질간질합니다. 백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패감만 생각하면 따내야 되는데 따내는 것은 당장 집으로 이곳에 백이 한 집이 나지 않는 순간 하나를 놔야 되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따냅니까? 패가 중요하다고 봅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물론 백이 나중에 치고 단수치는 끝내기가 되고 네. 여기가 집이 나지 않는다고 보면 결국은 백이 한 수를 가해수를 더 네. 해야 돼요. 한 집 손해를 받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흑이 패감을 아주 잘 쓴 거죠. 네, 좋은 시기에 써서 네. 한 집 득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팩감 자체는 흙도 이제 별로 없거든요. 여기 먹여치는 거 하나, 여기 먹여치는 거 둘, 두 개가 있고, 이 단수는 확실치 않습니다. 백이 패를 해소할 수도 있어요. 패를 해소하고 먹여치는 것도 안 받으면 좀 그럴까요? 이 팩감을요. 네. 마지막 하나, 크기를 셋,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쪽이 커 보이기도 하네요. 여섯, 여기가 일곱, 여덟, 다섯. 그렇네요. 이쪽이 크겠네요. 그러면 먹여치는 것도 팩감이 아니란 이야기네요. 여기는 확실히 팩감입니다. 백이 따내는 것이 전체 사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남은 흙의 팩감은 한 개가 확실하고요. 이쪽 따내는 것도 팩감이긴 합니다. 팩감을 많이 나오게만 하려면 아래로 끼워야 할 수는 있는데 집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마지막 흙이 남은 하나, 팩감은 2개 정도. 셋, 넷, 백은 찌르는 거 확실한 팩감이고요. 일곱, 여덟, 그렇다면 흙이 팩감을 쓰고 따내고, 백도 팩감을 쓰고 따내고, 흙이 이 팩감을 쓰고 마지막 따냈을 때 백이 다음 팩감을 찾을 수 있느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당연히 그쪽으로 써야 되죠. 여기로 쓰면 안 됩니다. 네. 백이 패를 해소할 수 없는 이유는 부분적인 자체의 크기만 놓고 보면 여기를 따내고 잡을 수만 있으면 당연히 여기가 네. 크지만 백도 전체 사활이 걸려서 이건 안 돼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렵네요. 네, 어려운데 팩감 하나가 지금 백이 문제예요. 이 팩감은 있는데 따낼 때 흙도 여기 절대 팩감이 하나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따내는 수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가 그거 팩감인 받아주네요. 요. 받아주고도 지금 패가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까? 이쪽이 좀 있어요. 하나, 여기 찌르는 게 팩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따내는 걸 볼까요? 이어서 연결하고요. 받는 것은 집으로 손해를 봤죠. 이미 이석점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백이 이곳을 잡으면 흙도 연결합니다. 연결하는 순간 좌상귀에 백이 다 사활이 걸리거든요. 여기는 눈 모양이 확실치 않아서 만약에 살면 이번엔 중앙 사활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 따내는 수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중앙 파워면 전체 백에 다 잡히죠. 강승민 선수가 여기를 여유 있게 받은 것도 이 찌르는 수가 팩감으로 듣는다라는 걸 본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볼까요? 따내면요. 백이 남은 팩감이 이제는 여기밖에 네. 없거든요. 따낼 때 이쪽을 찔러요. 그러면
받는 것은 그 다음 팩감이 없습니다. 백에게. 물론 손해 팩감을 쓸 수는 있지만 지금 미세한 승부이기 때문에 이런 곳 젖히는 수, 한 두 집 정도 손해가 될 수 있는 수를 두기는 어렵고, 맥이 패를 해소하는 것은 있고, 역시 받는 건 이미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귀를 잡을 때 연결하는 순간, 연결하는 순간 지금 이 중앙 악수팩, 백돌이 네, 위험하네요. 악수팩까지 써두었기 때문에 양쪽 사월에 모두 걸립니다. 여덟, 아홉, 자, 거기 찌르는 수가 그런데 맞지 않을 것 같죠? 아, 근데 다음에 젖혀서- 젖히는 네, 수가 젖혀서 크긴 주는 하네요. 수가 또 꽤 크네요. 윤수영 선수가 끈덕지게 지금 횟감을 써가고 있어요. 따내면 이곳을 따내면 찔러서 두는 게 아니라 젖혀서 씁니다. 젖혀서 마지막 하나, 이렇게 두는 것은 꽤 셋, 크게 백이 넷, 끝내기를 했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배를 해소했고요. 지금 또 하나의 변수는 중앙패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여기가 승부의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좌변에도 흙이 단수 치는 자리가 정말 크고요. 엄청나게 크죠. 네. 중앙에 패가 하나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백이 두고 있는 자리 네. 마지막 그 세 군데만 마무리가 된다면 네. 윤곽이 드러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데 재개가로는요, 패를 안 해도 흙이 조금 남는 것 같아요. 있고 쉽게 두면 이렇게 되고 개가가 되거든요. 네. 뱃집이 17.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패를 안 해도 흙이 여섯, 좀 남네요. 약간이나마 흙이 이깁니다. 아홉, 백이 마지막에 그 우상귀 쪽에 말고는 또 팩감을 쓸 때가 마땅치가 없었죠. 않았죠. 네, 아예 없었죠. 그 짧은 마지막 시간임에도 강승민 선수가 패를 해소한 게 정확했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좌변을 셋, 마무리를 할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냥 패를 결행을 하네요. 패감도 많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계속 개감만 하고 있었는데 패를 또 하지 않고 보니까 여기도 패감이 이제는 마음 놓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흑액에 있어서는 꽃놀이 패라서 유주영 선수가 여기 밀어둔 것도 사실은 패감을 만들기 위한 공작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패감 자체도 흑이 많습니다. 찌르는 것 여기 먹여쳐서 2개 나오고 패를 하는 게 오히려 깔끔하게 뭔가 끝을 보는 수겠네요. 백은 이제 패감이 아예 여기 찌르는 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2개. 여기까지 2개인데 흑은 여기 2개, 찌르는 것까지 3개. 마지막 하나, 유사시에는 그냥 이런 셋, 것도 다 패감인 겁니다. 패를 하는 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네요. 강승민 선수가 2대2에서 마지막 판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상대전적이 말을 하네요. 끝까지.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강승민 선수는 작년에도 사지명으로서 성적이 꽤 좋았었는데 네. 올해도 일단 출발은 좋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승리를 거두게 되면 뭐 팀이 마지막. 중요할 때 승리를 거둔 것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4승 2패가 되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거기 먹여치는 네, 색감이 뭐.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 백의 입장에서 참 얄밉죠. 네. 부분적으로도 참 패를 하면서 패감 때문에 딴에서 부분적으로도 한 집 손해를 봤는데 여기 또 패감이 2개가 나오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은 백도 패감이 여기가 하나가 있고요. 따내면 여기 패감을 쓰고 따내면 백이 여기 나가자고 하는 자체 패감이 하나 있어서 네. 패 자체는 둘, 뭐 백이 이길 수가 있는데 여기를 못 네. 받아요. 다섯, 들여다보는 여섯. 수를. 아니면 우상기의 패감은 여덟. 어떤가요? 먹여치는 수요. 네. 먹여치는 것도 있는데 먹여치면 아마 백도 같이 먹여쳐서 계속 패감을 쓸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결국은 백도 자체 패감은 있지만 이런 거 들여다보는 끝내기를 하자는 패감은 받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면 집으로 차이가 좀 벌어지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사실 둘, 바둑의 승부에 패하게 되면 그 아픔을 고스란히 표정에 드러내는 기사들이 있고 류시황 선수는 사실 표정이 잘 안 드러나잖아요. 네. 이기던 지던. 근데 그런 선수들도 분명히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있고 속으로 참 많이 아플 텐데 그런데 오늘은 또 조금은 또 느껴지는 것 같기도 그런가요? 하고요. 네. 류수ang 선수가 그래도 바로 전 라운드였죠. 신한 천일염 팀에게 그래도 승리하면서 연패는 깼지만 이번 전반기 좀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네.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그 자리가 결정타가 되겠네요. 받지를 못하는 것이 백에겐 아픔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되면 집 차이는 좀 벌어지겠습니다. 아까 굳이 패를 하지 않았어도 흑이 조금이나마 확실히 남는 국면이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당하게 되면 10집 오히려 10집 이상으로 차이가 좀 벌어졌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중앙 부근만 마무리가 된다면 끝이 나겠습니다. 거기는 좀 작은 자리를 두었죠. 지금은 뭐 승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가 두 집자리이고요.
반패가 여러 개 남아 있네요. 네, 4개가 남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흑이 한 집자리를 두고 반패가 하나가 남네요. 백이 먼저 따내면서 마지막 반패가 하나 남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냥 패를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나요? 네, 한 집자리 두고 이곳은 흑이 먼저 두더라도 백이 패를 하나 따내고 마무리가 네. 되겠습니다. 자바는 사석이 많죠. 네, 패도 길었고요. 그 전에도 사석이 꽤 많았고요. 강승민 선수가 좌하기에 패를 단수 쳐서 걸어간 것이 정확한 판단이었네요. 네. 기세였는지 아니면 감으로 했는지 또는 패감을 정확하게 계산을 했는지는 본인만이 알겠습니다만 결국은 상당히 미세하다고 본 시점에서 그 패를 통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패를 걸어가는 수가 강승민 선수의 스타일과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반면 12집 차이가 났네요. 25집과 37집이네요. 네, 강승민 선수 정말 중요한 단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5국에서 승리가 결정 지어지네요. 네, 두 팀의 치열했던 승부가 강승민 선수의 손으로 끝이 났고요. 화성시 코리오 입장에서는 송지훈 선수의 패배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내용면으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고 네. 하는데 그 바둑이 결국은 화성시 코리오의 뼈아픈 패배가 됐고요. 류수왕 선수는 개인적으로도 상대 전적이 많이 밀려서 네, 마음고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3대2 승부가 된 걸 또 놓고 보니까 결국에 또 1국 대국이 네. 가장 또 중요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고대국이고 그 바둑 좀 상징적이었죠. 김지석 선수와 원성진 선수 전통의 강호끼리의 대결에서 김지석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정확한 수읽기로 그 바둑을 제압한 것이 결국은 결승점 그 바둑이 좀 승부의 분수령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국 승리를 거둔 강승민 선수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강승민 선수는 작년부터 또 킥스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네. 킥스에서는 아주 좀
보배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승리를 거둠으로써 4승 2패, 올해 출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6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킥스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7라운드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전반기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7라운드인데요. 특히 BGF와 포스코 캠텍의 경기가 좀 눈에 띄어요. 5승 1패 팀끼리의 대결이고 또 김영삼 감독이 또 예언했던 대로 적중이 돼서 네. 5승 1패끼리 이 팀의 1, 2위 대결이 빅뱅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경기에는 정유업계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SK 앵크링과 킥스. 이 대결도 빼놓을 수가 없네요. 네. 자, 마지막 전반기 한 라운드를 남겨두고 있는 만큼 모든 팀들이 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7라운드가 끝이 나면 반환점을 돈 거니까요. 이제 정말 중반전이고 뭐 한치도 삐끗할 수 없는 정말 한 판 한 판 한 라운드 한 라운드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기 라운드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또 최선을 다할 텐데요. 7라운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